문학 할 겁니다. 문학 오늘은 조용해. 오늘은 소설을 할 거고요. 30페이지 보시면 돼요. 아우 시끄러! 30페이지 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어부사시사랑 일단 일동장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 3번의 수업 속에서 고전시가를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단지 그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는 좀 유의미한 작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신 때 내신하시느라고 강의 못 들으신 분은 우리 학원 카페에 요거 일동장유가 그 강의 찍어 놓은 거 링크 떠 있을 거니까 일동장유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교육적 모의고사는 EBS 연계작품 안 나와.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는 이 목적 자체가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라기보다는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내신 끝나고 텀이 너무 짧아서 조금만 간격을 벌려가지고 6월 모평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5월 모평에 지금 타겟에 잡힌 건 아니야. 그걸 잘 감안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모평은 연계작품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수능에는 실제로 6작품 중에 3작품이 연계작품인데 6월이나 9월 같은 경우는 한 4작품 정도 나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연계문학 작품이 6이나 9나 11월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 푸는 속도와 독해 속도를 현저하게 줄이셔야 돼. 전제 조건은 있어. 연계유제를 공부를 했어야 그게 줄어들겠지.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 아무튼 일동장유가는 좀 유의미한 작품이니까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평설 나오는데 요 평설의 지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나오고 작품 나올 때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압박이 올 때는 이걸 좀 훑어보듯이 대충 보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문제 푸셔야 돼. 이거 안 읽고 급해가지고 누차 말씀드리듯이 작품만 보고 그냥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 선지에서 딜레이 되는 시간이 차라리 그게 더 길어. 반드시 읽으셔야 돼. 집중해서 제대로. 여기까지 고전 시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방한림전 나오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요거 강의했을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자, 2작품을 할 거야. 방한림전이랑 그 다음에 현대시는 다음에 할게요. 그 좀 한 2-3장 넘기시면은 이호철의 큰산 나오는데 이 큰산도 좀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얼떨결에 별표를 치긴 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작품은 아니지만 뭐 내 의견이 전체가 아니니까 유의미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 지금부터 강의의 목적이 뭐냐면 EBS 연계 작품이 나왔을 경우 소설하는 거야. EBS 연계 작품이 출제했을 경우에는 이게 전제 조건이야. 작품의 기본 맥락, 다시 말하면은 작품의 기본 포인트를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넘어가셔야 되냐면은 시간 단축까지 가셔야 돼. 다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 공부를 해야 뭘 맥락이든 포인트든 알지. 그래서 여름방학 빠르면은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늦어도 8월 달에 선생님이 작년도에는 이제 그 보강으로 빼서 이제 방학이라서 보강으로 빼가지고 그냥 한 4일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수능 완성 포인트 정리하고 막 했었는데 그게 좀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 이제 보충을 못 나오는 애들도 있었고 유튜브 영상 찍어서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된다 듣지도 않고 좀 뭐 조금 고민 중인데 정규 수업 시간에 할지 보강으로 뺄지 모르겠어. 봐봐. 포인트를 알아야 돼. 방한림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앞쪽에서 강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내신하느라고 빠지신 분들이 없으셨던 강의거든.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 다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선생님 중요시 여기는 작품 중에 하나야. 자, 원래는 이제 뭘 강의해야 되냐면은 요거 잠깐만 보면은 소설 독해의 기본 그 루틴이 있어야죠. 그래서 소설 독해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
그럴 경우에 인물 같은 경우는 심리파악, 사건 파악 같은 경우는 인과성이나 특정 소재, 배경 같은 경우는 시대. 더 나아가서 제시문이 대화 중심으로 가 있느냐, 서술 중심으로 가 있느냐, 막 이런 게 있었죠. 뭐 좀 디테일하게 가면 뭐 시점 파악을 할래, 묘사를 체크할래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수업의 목적은 독해의 기본 패턴을 점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음 작품에 이 이호철의 큰산 다음 작품 보면은 채만식의 탕류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 나와. 그러니까 비연계 가지고 할 거고 그거는 오늘 수업의 목적은 요거라서 여기에 맞춰볼게. 일단은 기본 맥락과 포인트를 활용해라.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작품을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기 권성구 요거 시험범위 들어갔었지. 화원구 있나 화원구? 용현아 화원구 아닌 척 하지 마. 현서야. 화원구 어떤 애도 있네. 자 이거 시험범위 들어갔었니 화원구? 안 들어갔니? 아 연우도 있었구나. 너 씨. 안 보였네. 곡정은? 아 그냥 들어간 걸로 해 몰라. 자 다 들어갔죠 시험 범위에. 포인트가 뭐야 얘. 우리 수특 지문에는 뭘 배웠었냐면은 방알림이 있는데 관상쟁이가 와가지고 너 이제 40살 되면 뒤진다 이러고 뭐 예언하는 그 지문이 있었거든. 요 작품에 근데 이제 그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작품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무슨 모티프야? 남장 모티프인데 일반적으로 남장 모티프 같은 경우 나중에 발각될 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각, 기억하라 그랬어 이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각이 되지만 방알림전 같은 경우는 발각이 어떻게? 자기가 나중에 뒤지는 임금한테 나 여자야 이러고 뒤진다고. 스스로 오픈해버린다. 요게 포인트였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은 적강 모티프였어. 아 이름을 까면 남 머시기랑 양 머시기가 천상계에서는 남과 여의 관계였던 두 존재가 적강이 뭔지는 알죠? 지상계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만나죠? 여와 여로 만나지. 그때 얘네들 이름이 누구야? 방알림, 이제 방관주인데요. 방관주와 누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다시 강조할 때가 있을 건데 소설 이 연계교재 소설 포인트 기억할 때 등장인물 주인공 기억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 1인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마, 성기, 옥화, 개연, 최장수 이게 기억나면 되게 좋아. 연상이 되게 잘 돼. 방알림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요 영애빙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해. 얘가 어떤 칠판을 요따가 쓸게. 저 영애빙이라는 인물 선생님이 되게 여러분들 수특 보시면은 별표 쳐서 필기가 되어 있을 거야. 얘 어떻게? 봉건적 여성의 삶을 수용하는 애야, 거부하는 애야? 거부하는 애야. 그래서 만약에 이 방알림전이 수능에 나오면 아마 이 영애빙 건드리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봐.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읽으실 건데 마찬가지로 영애빙이 나와. 요것만 알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방알림전 읽으시면요 속도가 생각보다 잘 붙어요. 자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간 단축 연습을 해야 돼. 실전에 맞춰서는. 한 가지 작품 요거 큰 산까지 모아서 할 거니까 이호철의 큰 산 같은 경우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수특에 보시면 선생님이 큰 산의 의미를 한 5가지인가 필기해 준 게 있어. 그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 여러분이 뭐 이 교재에다 필기하셔봐야 교재 복습도 안 할 거니까 기억만 잘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건의 큰 레퍼토리를 보면은 어떤 마을에 뭐가 하나 떨어져. 민성아 뭐가 떨어져? 어? 운석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야 이 새끼야 이게 어벤져스냐? 어떤 마을에 별이 떨어지면 이 새끼야 고무신짝 떨어져. 고무신짝. 이 고무신짝이 뭘 나타내? 부정한 애군을 나타내죠. 그죠?
이 애군이 어느 날 우리 집으로 뭐해? 고무신짝이 들어와. 근데 이거를 넘기지. 그리고 다시 또 우리는 어떻게? 다른 집으로 넘기고 넘겨서 다시 돌아와 버리죠. 고무신이 정말 애군을 나타낼까? 이 작품의 키가 그래서 두 개야. 첫 번째 뭐야? 비합리성, 전근대성. 그런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무슨 적당한 회사원이고 무슨 뭐 대학 교수고 좀 나름대로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중산층처럼 나와. 근데 실제 하는 짓거리는 어때? 개판이죠. 이기심. 표리부동.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사실은 이기적으로 우리 집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남의 집으로 돌려버리는. 요 신짝이 남의 집으로 던진 것 자체도 이기적이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기심이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큰 산의 의미는 이제 수특 확인하시고. 자, 요렇게 포인트만 알아도 지문 독해 속도가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정답률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교재 몇 페이지냐 34페이지가 방알림전이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가 큰 산이야. 요거 두 개를 우리 교재상으로는 지금 6분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습하면 안 되고요. 요거 4분 4분으로 해서 8분으로 할 거야. 읽을 때 의도적으로 빨리 읽으세요. 단지 몇 가지의 좀 포인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연습만 해볼 거야. 전체적인 레파토리와 맥락과 포인트를 알았을 때 내 독해 속도를 빨리 땡겨도 어지간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두 지문을 합쳐가지고 8분의 시간으로 풀어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해볼게요. 80분이 아니라요? 8분. 아니요? 아니라고요. 바보니? 아이씨. 잠깐만. 8, 0, 0. 할게. 미안해. 시작.
풀던 거 조금 더 푸세요. 잘하네. 자, 봅시다. 몇 가지 것들 조금 얹어서 강의를 해볼 건데 학생들마다 체감은 달라. 본인이 좀 느낌을 잘 간직하셔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연계교재라 그래서 무조건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전달을 드린 거고요. 여기 차설이라는 단어 나오네. 민성아, 이거 언제 쓰이지?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래? 각설이라고 하거든. 화제를 바꿀 때, 사건 전환이 일어날 때 쓰여. 시공간의 변화라든가 뭐 그럴 때. 근데 이거 뭐 그래 처음부터 시작됐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장인물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전제 조건,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수준 방한림전을 공부를 했다라는 조건 하에 해빙이라고 딱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야. 주체성, 봉건적, 구속적, 억압적 그러한 여성의 삶에 대한 거부,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문장에 집중도가 화면 좀 올릴게. 어느 문장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셔야 되냐면은 해빙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떠올라야 되고, 요런 문장.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제어를 받으며 눈썹을 그려 사람을 구함을 괴로이 여겨. 여기에서 뭐야? 봉건적 삶의 거부.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에 읽었을 땐 선생님처럼 필기는 안 하겠죠. 머릿속으로 잡아내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해빙이라고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이 문장에 조금 더 무게감을 깊이 있게 살릴 거고요. 여기를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적으려다가 좀 간단하게 해서 안 적었는데 방알림이 여자라는 것을 딱 유일하게 누구만 안다 그랬니? 해빙만 알아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해빙만 알아요. 그러니까는 쭉 이제 자기 여성임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고, 요런 문장들 선생님이 저기 민성아 뭐라고 적을 것 같아? 서리법인데 그거 말고 인물의 대사가 아닌 서술구조에서 서리법이나 영탄법 나오면 뭐라 그랬니? 서술자적 동법? 뭐가 섞인 것 같다? 서술자의 개입? 개입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뭐 니은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얘는 작은 따옴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속 내면 독백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면 안 돼. 쭉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얘를 만나서 뭐 하자? 직위가 되어 부부의 의와 형제의 정을 맺자. 그러니까 이 작품의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겉으로는 우리가 뭐로 지낼 건데? 부부를 지낼 건데 실제로는 뭐로 지내겠노라? 직위, 친구로 지내겠노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안다면 어디 갔지? 요 문장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10번의 4번 선지가 깔끔해지는 거죠. 10번의 4번 선지의 세 번째 줄.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양립을 시키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아는 만큼 정확도도 좋아져.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잠깐만 다시 보면 영소저 해빙이 붙인 영공의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몇 번 문제가 되는 걸까? 8번의 1번 문제가 되는 거야. 8번의 1번 선지. 8번의 1번 선지를 보시면은 영해빙은 부모의 명을 어기고 틀렸죠. 그러니까 요즘에 소설에 이러고 나와 일치성 판단 문제는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때 예전에는
소설에서 일치성 판단 문제는 이제 속된 말로 9등급 빵점 방지형 문제라 그랬거든. 쉽게 냈어. 근데 요즘에는 한 몇 년 전부터는 소설에서 일치성 판단 문제를 그냥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쪼잔하게 내고, 뭐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하자면 좀 세밀함을 요구해.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소설의 일치성 문제는 별표 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 한 번에 답이 8번 같은 문제. 한 번에 답이 보이면 좋겠지만 답이 안 보이면 선택지 하나하나 확인해라 그냥. 알겠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지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은 다음에 대충 그 지문에 큰 윤곽이 보여야 돼. 예전에 한번 살짝 했었는데 지문에 큰 윤곽이 보여야 된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죠. 방알림을 만났고 여자임을 깨달았고 내가 저 여자랑 살면 되겠다고 하고 결혼식 하는 장면 나오고 둘이 대화하는 장면 나오고, 요런 느낌으로 큰 윤곽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 몇 분만 해도 다 돼.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제 니은을 보려고 그래. 봐봐. 보기 드문 일이로다. 누가 판단하기에, 민성아? 서술자가 판단하기에? 보기 드문 일이로다. 바로 이 두 사람이로구나. 누가 보기에? 서술자가 판단하기에. 아마 공감하실 거야. 이 부분은 누구의 판단이 되는 거야? 서술자의 판단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서술자의 판단이 바로 9번의 2번 선지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서술자의 개입은 이제 영탄법, 서리법으로 찾으면 되는데, 인물의 대사에선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서술자의 개입이 거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의 2번 선지를 보시면은 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고사하면 되겠죠. 우리가 고전문학에서 고사 인용의 기준점은 민성아 뭘로 했었지? 중국 사람이라든가 뭐 중국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요 정도, 요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됐지? 이렇게 쭉 정보를 정리해 나가시면서 좀 속도감 있게 읽으셨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면 별 내용도 없다는 거 알잖아. 그냥 결혼식 예쁘게 잘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 좀 건너뛰는 게 많아요, 사실은. 뭐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이제 내신이나 연결기제 분석할 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아마 비슷한 느낌으로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뭐 잘 모르겠지만 적당히 읽으면서 그냥 건너뛰죠. 그냥 결혼식 예쁘게 잘했다 이 말이잖아. 요 문장이랑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하나만 더 잡으면, 보기 드문 일로다, 두 사람이로다, 서술자의 판단, 서술자의 개입 이야기했는데 같은 느낌으로 하늘에서 내온 신량이더라. 요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다. 이태연아, 맞아 틀려? 얘는 왜 아니야? 아니래며. 너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돼. 분위기상 아니야? 야, 뭐 생각하고 그래 대답해 이 새끼야. 그냥 대답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이거는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 얘가 주체잖아. 서술자가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야?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편은 서술자가 주체여야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중략 아래는 뭐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별 얘기 안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연계교재를 공부했기 때문에, 민성아, 이 해빙은 방관주, 방알림이 여자라는 거 알아 몰라? 근데 방알림이 맞아 나 여자야 라고 바로 까 안 까? 바로 안 까? 좀 뻘쭘해하고 어색해하고 막 그러지? 이해되죠? 그럼 요 문장도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첩이 군자의 심사를 누설치 않으리니 너무 속이지 마소서. 이 말은 해석할 수 있죠. 너 여자인 거 알아 이 새끼야 이 말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비연계 지문 가지고 연습하면 더 좋긴 한데,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호칭어 같은 건 조심하라 그랬지? 항상 기억을 하세요.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잘 잡으셔야 돼. 인물을 잘못 잡는 순간 꼬여버린다고. 민성아, 해빙이고. 방관주고. 이게 약간 남성 취급해서 군자라는 단어를 써줬을 뿐이지? 그지? 끝까지
끝까지 숨기려고 그러지. 뭔 말이야? 몰라. 이러고. 그래서 근데 결론 질문을 다시 할게. 결국엔 방관주가 아 씨발 나 여잔 거 걸렸구나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 어떻게 알았어? 걸렸음을 눈치채 못 채? 눈치챘어. 만약에 자 요 선택지가 나왔다고 하자. 우리 관주 누나가 걸렸다 눈치챘어. 요 선택지가 나왔어. 태연아 맞아 틀려? 난 누구랑 강의하니? 이태연아 이 새끼야! 우리 관주 누나가 걸렸구나 눈치챘다 맞아 틀려? 어우 복장 터져 이씨. 맞아. 왜 맞아? 맞아. 어디? 읽어봐 시작. 아 이거를 못 찾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뭐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소설 지문에서 시는 이게 안 돼요. 시는 본질적으로 함축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설은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시던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된다? 지문에 밑줄이 가능해야 된다. 밑줄이 가능하지 않은 추론은 문학에서 안 낸다. 오히려 밑줄 가능하지 않은 추론은 비문학에서는 나올 수 있어. 논리성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문학은 이게 밑줄이 가능하지 않은 추론의 선지를 내면 논란이 너무 많이 돼.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관성을 지니거든. 그것을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만드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그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줄이 가능하게끔 선지가 나와. 무엇을 판단하시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2번일까 4번일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 돼? 2번 밑줄이 가능한가? 4번 밑줄이 가능한가? 밑줄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럼 밑줄은 많이 거져봐야 두 군데밖에 안 거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장적 사고는 수능 문학에서 내질 않아요. 논란이 너무 심하게 되기 때문에. 태연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아까 이제 10번 문제는 풀었고요. 8번 문제도 풀었고 9번도 풀었고.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속도감이 붙었고 연계교재 포인트를 활용하면서 좀 내용을 잘 정리했었나. 물론 이제 실제 독해를 할 때는 뭐 심리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2장을 넘기시면 큰 산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강사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자, 조금만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해볼게. 태연아, 몇 인칭? 여러분들 1인칭 시점 읽을 때는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보랑 추론 정보를 조심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물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전적으로 나라는 눈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실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1인칭 시점이야. 그런데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최소한 우리는 수험생이고 연계교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고무신짝이 비합리적인 전근대적인 애군을 나타낸다는 건 아셔야 되고 그냥 여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별 정보 없는 거잖아. 야 시험 문제 나오겠냐? 다음 중 고무신의 크기는 270mm. 고무신의 색깔은 무슨 색? 이런 걸 가지고 색채 이미지 이런 거 안 나와. 참고로 고무신 흰색은 비싼 거야 싼 거야? 비싼 겁니다. 내가 신어본 건 아니야. 운동화 세대야. 예전에 이거 수업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고무신이 있긴 이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고무신을 신는 아이들이 좀 있긴 했어. 그러니까 고무신의 마지막 끝세대 정도 느낌인데 어지간하면 나 운동화 신고 나 운동화 신었어. 나 예전에 이제 그 좀 얘기 고무신 이제 비 오는데 이게 지랄이거든. 막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개울가에 가서 막 그 고무신 가지고 이제 막 보트놀이야. 운동화는 그걸 못 하거든. 졌잖아. 근데 고무신을 탈탈탈 털어서 휴지로 닦아버리면 되니까. 집에 고무신 하나씩은 좀 다 있었는데 내가 이 얘기 막 하니까 어떤 새끼가 집신도 신어봤어요. 그러더라. 야,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니 집신은? 우리는 고무신짝이 부정화 애군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독해 속도도 붙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고무신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 못해. 그 고무신이 왜 우리 집 마당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 규명은 해 못해? 못해. 이거 추측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A라고 묶인 부분을 잠깐 봅시다. 아내는 내가 심리전이라 그러니까 웃었대. 가벼운 핀잔이 들어있대. 요거 작은 따옴표죠. 요 작은 따옴표 하는 눈길이다. 민성아, 누구의 눈길이야? 그러면 이만큼 요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아내의 내면, 아내의 독백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자, 이 소설의 시점이 몇 인칭이라 그랬니? 1인칭은 오로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가는 거야? 나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야. 나라는 인물 이외의 다른 사람의 심리를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할 수 있는 시점은 뭐밖에 안 돼?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 문장은 아내의 심리를 썼다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보기에 아내의 눈길이 그러하게 받아들여진 거지. 정확하게 이거 본질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 도둑놈이 아니야. 쓰레기꾼인가? 막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단어가 하나 있어. 아까 이 작품의 포인트는 미리 말씀드렸죠. 정근대적인, 비합리적인 이런 거, 비이성적인 이런 거. 그럼 어떤 단어가? 민성아. 굿! 베리 굿! 요 단어가 왜? 그렇지. 고무신짝을 애군으로 여기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맨날 구신화하고 고무신짝에 대한 애군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표리부동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지. 별 내용 없고. 참고로 이 작품 전체를 보면 나는 조금 어때? 이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 잘 안 하지만, 잘 못하지만. 그리고 요거 두 글자 대답할 거야. 태연아, 두 글자. 야, 새끼야. 여기에다가 두 글자 적으라니까 여기에다가 중략이라고 적냐? 뭐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내가 아까 그랬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순서가 틀렸잖아. 선우 왜곡 새끼야. 저기에다가 중략. 왜 그래 나한테. 나는 아이다? 나이? 8, 9, 10, 11. 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11세라고 적어. 혹시 10세 아닐까? 학교를 7살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빠른 아닐까 이 새끼? 10세! 욕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돌겠네 씨. 그래 뭐 회상이라고 나 아우 나 집에 갈래. 아. 과거 회상이라고 하나 이 쌍놈 새끼야. 회상이라고 하나. 잘 봐. 이거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수특의 교재 요즘은 있어 없어? 있어. 딱 요만큼 있어. 이 직가다비짝 해가지고 광부들이 많이 신는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수특을 이제 내신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꼼꼼하게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강의했던 이유가 맥락을 기억하게 하려고 또 내신을 하려고 꼼꼼하게 했지만 실제로 수능과 6, 9월,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특 지문을 그렇게 꼼꼼하게 여러분들 내신하듯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맥락만 잡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요. 분위기 별로 안 좋아. 그죠? 그리고 아까 그 8번 문제였죠? 일치성 판단 문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만 보시면 보통 이제 달구지에 올라타라고 할 법도 한데 이날은 그랬대 안 그랬대? 안 그랬대. 나도 그날따라 웬일인지 그들의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그것이 뭐야? 모두가 타라는 말을 안 하는 냉랭함. 이 정도까지는 접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당연한 것으로. 자, 선지 하나 보면 되겠죠? 15번에 3번 선지인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럼 15번에 3번 선지도요. 이것도 이제 비문학처럼 뭐 위치, 확인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 그럼 달구지꾼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위치와 확인으로 가셔도 되고요. 소설에서 위치 정보 잡을 때는 인물 중심으로 잡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됐지? 그러면 나머지는 쭉 읽으면 되고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밑바닥까지 쭉 읽으시면 계속 쓸쓸함이라는 게 계속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14번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B라고 묶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B라고 묶여져 있지 않아도 여기에다가 두 글자 정도는 잡고 읽으셔야 돼. 이거는 필수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태연아, 두 글자야. 그렇지. 잡혀져 있지 않아도 묘사는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태연아, 그럼 14번에 답 몇 번이야? 4번. 이제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지. 마지막으로 해보자. 민성아 16번 3번. 자신을 위협하게 축축만 했지 위협하게 놓고 갔다는 단정 진술은 나왔니 안 나왔니? 이거를 조금만 더 선생님이 큰 폭에서 이야기한다면 문학을 읽을 때 사실 정보와 추론 정보는 조심하라 그랬지. 그지? 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 장 잠깐 넘겨보세요. 최만식의 탕류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태연아, 탕류라는 작품 알아? 모르지, 알 리가 없죠. 이거 혹시 아는 분? 최만식의 탕류 없나? 다음 시간에는 요즘은 가지고 이제 실제 비연계 독해하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해볼 거야. 됐죠? 자, 요거 간슬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